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업종 최후 변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박사방 조주빈이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게시글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글과 징벌 의결서 같은 교도소 내부 문건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능적인 여론전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민들은 조주빈과 같은 중범죄자가 외부에서 버젓이 온라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는 현실에 더 경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후 변론에서는 조주빈의 블로그, 조주빈의 여론전을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박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예. 조주빈의 옥중 블로그 알려진 게시물 이번엔 좀 장문으로 올라왔더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옥중 블로그가 문제된 거는 지난해 8월 그 상고심을 받고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됐고 그 블로그는 현재 차단이 된 상태고 네. 이번이 이제 두 번째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에 같은 경우는 법무부가 조주빈의 아버지가 대신 그 조주빈으로부터 편지 등으로 받은 자료를 본인이 마치 작성하는 것처럼 이제 올렸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는 지금 그전에는 조주빈 이름을 그대로 넣었었는데 지금은 그 블로그 이름을 JJB라고 해놨어요. 예. 조주빈, JJB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조주빈을 자칭하는 사람인지 본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현재는 글이 3개가 올라와 있고 2021년 8월 6일부터 이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글에는 네이버 블로그 조주빈입니다 라고 했던 처음에 차단됐던 블로그에 주소가 나와 있고 이제 누르면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예. 두 번째 글이 내 블로그가 차단됐다. 나는 자기 구제 행위를 하는 거다. 나를 막는 사람들은 너조차도 범죄 행위를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던 글이 있고 예. 또 세 번째로 나온 글이 이번에 이제 4월달에 그 또 들어가며라는 글인데 거기 이제 엠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시킨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옥중 블로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지난 2월 달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이번보다는 좀 글이 좀 짧은 내용이었는데 네. 상당히 뭐랄까요. 준비를 많이 하고 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법무부에서 이 블로그를 누가 운영하는지를 찾아내서 자 아버지가 했다라는 걸 말하고 또 아버지는 사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죠. 왜 우리 아빠를 선량한 사람인데 왜 죄 없이 미안하다고 해야 되냐. 네. 이게 먼저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은 죄 없이 숙이신 고개입니다. 예. 그리고 2차 가해와 관련해서 이건 2차 가해가 아니다. 내가 쓴 정리글을 보고 누구라도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할 만한 정보도 없고 나의 범죄에 대한 미화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네. 세 번째는 본인의 신상을 공개한 거. 왜 내 그 변호사 선임을 방해하고 뭐 판사도 갈아치우고 뭐 이런 그런 그 재판 과정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내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해야 되냐. 나도 뭐 국민이고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도 헌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 개입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된 것이다. 나도 나에 대한 사회적 오해에 대해 소명하겠다. 그거를 방해하는 자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뭐 이런 말을 썼는데 뭐 최대한 제가 봤을 때 문장을 좀 정리해서 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좀 특이하긴 한데 찍고 찍으면 나무는 결국 쓰러진다. 그렇지만 나무꾼이 옳고 나무가 틀리다는 뜻이 될 순 없다. 나는 사회에 맞서려는 게 아니고 허위의 죄가 아닌 실체의 죄를 밝히겠다. 뭐 정직하게 바로 서려는 것뿐입니다. 이런 본인이 무슨 어디 대회 나가는 것처럼 글을 써놨습니다. 두 번째 글은. 그 맨 나중에 그런 사족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듣기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좀 멋있는 말 같은데 그쵸. 오히려 좀 본인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글을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예, 하여간 뭐 직업이다 보니까 글을 보다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2차 가해 문제 네. 거기 뭐 자기구제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자기구제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더 깊게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우선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징역 42년입니다. 예. 지금 42년인데 이 성범죄자가 인터넷으로 자기의 그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반하는 그런 일인데 이게 지금 가능하고 예. 네이버는 이걸 또 오픈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네이버 같은 포털에서 사업자들이 이걸 뭐 특별하게 제한하는 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신고를 통해서 이용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다고. 영구 정지. 예. 실제 국내에서도요. 네. 가수 고용욱이나 정준영, 음. 최종훈의 인스타그램이나 안녕 전 충남지사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강제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뭐 성범죄자의 경우에 확인이 되면 네. 아예 그냥 못하는 식으로 막는 식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아직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포털 사업자, 그다음에 방심위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생각했을 때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뭐 1차적으로는 그때 블로그 했을 때 차단하긴 했습니다. 뭐 2차 가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 그렇게 뭐 즉흥적 어떤 사고 있을 때마다가 아니라 예. 어떤 내부 확실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네. 마련해놓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론화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현재 남아있는 글 중에 첫 번째 글, 조주빈입니다. 네. 왠지.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첫 번째 글이기도 한데, 네네. 본인의 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가 없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또 그 행위가 뭐였는지도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알려면 이제 아까 첫 번째 블로그, 차단된 블로그에 나와 있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예. 당시에 뭐 상고이유서, 본인이 썼던 뭐 반성문도 올려놓고 그 공소장의 일부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을 자료를 캡처해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저도 그때 차단되기 전에 봤었는데 그때 내용을 보면은 뭐 누구 이름 나오고 가명이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거를 겪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뭐 내용이 나와는 거죠. 피해자 진술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뭐 이건 안 돼,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유서에 당연히 가명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올려서 본인이 진술 내용 자체를 이게 거짓이다, 거짓으로 말한 거다, 얘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본인은 이런 2차 가해를 유발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건 뭐 천만의 말씀이다. 나는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 왜냐면 신상을 특정할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뭐 본인이 명백한 오심에 의해서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차 가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그 재판정에 반성문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냈는데 반성문을. 근데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심지어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이런 글들을. 그 모두 아시겠지만 74명이었나요? 그 당시에 피해자가? 그중에 미성년자가 16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내용이 되게 엽기적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N번방 피해자 관련해서 상담을 한번 진행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본인도 이제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이물질 넣으라고 하는 그런 거를 올렸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고 모든 다른 화장실 못 간대요. 계속 화장실 못 간대요. 그냥 계속. 그래서 사회활동이든 뭐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주빈 본인이? 아니, 그러면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막 뭘 이렇게 이물질을 성게에 넣어가지고 그걸 동영상 촬영하고 뭐 보니까 무슨 뭐 지하철 화장실 이런 데서도 찍어서 보내라 막 이런 식을 점점점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은 화장실을 아예 못 가고 그냥 집에 내가 있는 그 공간에 화장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리고 본인이 이미 입고 있어도 벗은 것 같고 이미 난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이 뭐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해놓고 자기는 이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성문 1000장 썼다고 했나요? 그렇죠. 엄청 많이 그리고 썼죠. 본인들 반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고 그러니까 혐의 사실을 특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그것이 2차 가해일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상적이나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네, 2차 그렇죠. 가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자기의 피해를 당했던 사실을 연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해의 어떤 그런 동기가 될 텐데 예, 예. 버젓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 자기는 충분히 반성했고 반성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뭐 이해가 좀 가지는 않습니다. 신 변호사님, 예, 예. 1차 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글에서 조주빈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언론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 언론의 마녀 사냥, 여론재판의 피해자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피해사실 공표죄의 또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블로그 운영은 자기 구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조빈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 음. 사실 기존의 다른 성범죄, 특히나 이런 관련된 보다 형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예. 이게 뭐냐? 여론에서 많이 자기 생각에는 여론에서 이걸 너무나 자기 과장되고 부풀려서 보도를 하고 예. 시민들에서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이 처벌이 좀 세져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예. 원래대로 하면 40년 이거 나올 만한 게 아니다. 음. 종전거에 비교해본다. 사실은 그러니까 종전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아진 거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여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나는 오히려 반대로 나도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내가 이 안에 설 수 있는 거 없지 않냐.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그때 재판받을 때야 당연히 억울하다고 얘기를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일종의 여론전 말씀하신 거 여론전을 하면서 예. 그동안 자기가 입었던 피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자기가 이제 그거에 반박하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방법은 그 여론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던 그 방법 그대로 여론전을 통해서 그 방법을 다시 회복하게 보겠다. 예.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하지만 이건 사실은 그 본인이 재판 받을 때 보였던 태도에 비춰본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그다음에 본인한테 사실 이건 마이너스거든요. 네. 앞으로 이제 수용생활 42년 동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수용 태도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한테도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지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예. 그 여론 전략, 그러니까 조주빈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2차 글은 훨씬 더 대담합니다. 네. 게시글도 1차의 양과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징벌 의결서, 그 교도소 내부 문건이죠. 네. 또 개인 편지표 뭐 이런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을 누가 찍었을까요? 교도소는 이거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조주빈이 운영하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 자처한 인물인지 뭐 제3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편지표와 관련해서는 한 언론사가 검소완박에 대한 의견을 조주빈한테 물었더니 거기서 이제 차단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그걸 올려놨고 그럼 본인과 관련된 건데 또 징벌 의결서는 남의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블랭크 처리까지 해가지고 예. 내용을 뭐 이 부분에서 뭐 과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하는 그런 것들을 올려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변호사와의 서신을 검열을 안 하니까 변호사와 나누는 이런 서신에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2021년 10월 15일에 나온 이제 기사를 보면 붓다 강훈이랑 함께 이 범죄에 지금 42년 확정된 거랑 별개로 붓다 강훈과 함께 피해자한테 조건 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인 다음에 강제추행하고 동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해가지고 그때 이제 영상 촬영해라 전송해라 라고 해서 강요해가지고 한 부분이 추가 기소가 됐어요. 2명이 같이. 그래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까지는 떴는데 그럼 이제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생각을 한 게 외부에 이런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예. 그 사진을 보면은 징벌 의견서는 이렇게 접혀 있어요. 이렇게 접혀 있는 거 약간 펴가지고 이렇게 자국 같은 게 나와 있거든. 사진에 보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내지 않았을까. 또 생각할 때는 본인은 서신을 검열을 받는데 서신 검열 받지 않는 동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네. 저도 걱정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간에 사진을 누군가 찍어야 그걸 찍은 걸 보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 경험에 비추면 사실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 교도관이 개입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가장 사실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범죄들이 좀 있었거든요. 교도관이 어떤 돈을 받고 어떤 그 수용자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어떤 물품을 이제 들여주거나 이런 것들이 꽤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사람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사진을 찍는다는 건 사실 뭐 카메라를 있어야 찍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사실은 들어갈 때 카메라를 다 휴대폰을 다 반납하기 때문에 예.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교도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누가 매수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긴 하는데 혹시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그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이건 이거는 확인해가지고 누군지 밝혀내서 사실 처벌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여튼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해야 되겠죠. 지금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유가 예. 사진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바로 직전에도 법무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조직인으로 추정되는 이라고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일단 팩트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 보면 제3자가 도와줬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하겠다. 예. 이런 그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도 조금 약간 시간을 끌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좀 준비를 하겠죠. 예.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재소자가 예. 변호인을 만날 때에 예. 본인이 뭐 교도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징벌이나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받았던 징계 의견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호사 접견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거지. 그걸 숨겨가지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거 제3자라면 제3자가 편지를 보내는 거지. 그 징벌 의견서가 접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서신으로 보내면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찍으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검열 받지 네, 않은 재소자를 외부, 통해서 동료나 뭐 아니면은 이제 깜방에서 살고 이제 나가시는 분이 나가서 이제 들고 가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게 공문서죠? 네. 공문서인데 밖으로 무단 만출을 했다? 이것도 뭐 문제입니다. 문제죠? 네.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겠죠? 뭐 삼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없는 법을 뭐 만들어서 조주빈법 만들어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죠? 그때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네, 적용할 그렇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렇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범단죄. 이건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이런 그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신종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주빈 본인이 네. 사법부의 어떤 그 양형 그 부분을 좀 각성을 시킨 거라고 봐야 될 예, 그 될 실제로 거예요. 근데 양형 기준이 굉장히 올라가긴 했죠. 그러니까요. 이거 관계해가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누가 누군지 몰랐어요. 음. 왜냐하면 이게 뭐 해킹해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열기도 하고, 예. 뭐 물론 이제 노예 뭐 놀이해서 뭐 아주 그 몹쓸 그런 행위를 시키기도 했는데 그때는 누가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누가 가해자인지도 몰랐어요. 그걸 다 내려서 또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료 회원들이 지금 뭐 손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래서 또 국민적인 괴로웠죠. 그 네. 공분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네. 자기 딴에는 나는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형을 받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 때 와서 갑자기 형이 확 올라가니까 네. 그 적개심을 누구한테는 풀어야 되겠는데 지금 마땅한 대상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2차 뭐 피해자들한테 했다가 또 2차 가입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을 상대로 가지고 예. 이렇게 적개심을 표출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조주빈의 이 전략적인 의도, 이 부분을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주빈 왜 이럴까요? 맨 처음에 이제 그 차단된 블로그를 만들 때 본인의 의견 게진 창고로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범죄자이기 전에 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뭐 그런 식의 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세월과 법에 의해서 심판이 아니라 세월과 뭐 사람들한테 본인은 그런
온전한 심판을 다시 받겠다던가 뭐 음. 그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약간 여론전 하겠다 이거지. 나도 해보겠다. 너만 하냐 약간 이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범죄단체 조직제 자체를 우리는 이제 보통 만나서 이렇게 그 조직을 해왔다고. 이뤄가지고 네. 해왔었는데 본인은 이제 인터넷으로만 지시를 했다 이거죠. 나는 뭐 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범죄단체 조직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도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법원은 그 박사방 조직 자체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가지고 이런 성착취문을 찍고 제작하고 배포하고 한다는 인식 자체도 있었고 거기에 함께 한다는 의사가 있고 다 나눠가지고 행동을 했잖아요. 뭐 네. 찍어라, 올려라, 뭐 해라. 그리고 이제 그걸 팔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은 그 약간 안티히어로 그런 반영주의 있잖아요. 본인이 마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반창고 같은 거 하나 붙이고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네. 그때 전 느꼈던 게 약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나는 이런 그런 아직도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세력들에게 내 마음 뭐 메시지를 전하거나 나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인이 이제 영웅처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현실적으로는 4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되잖아요. 예. 뭔가 집중할 게 필요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거기서 뭘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거리를 어떻게 보면 찾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그 조주빈의 성향 자체가 약간은 뭐 이렇게 거느리고 뭐라 그럴까, 사람들을 이렇게 우월한 입장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이번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약간 그런 자신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걸 뭘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다음에 본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자기가 42년을 한 걸 받은 거에 대해서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한테 이제 하는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게 본인한테 이게 앞으로 형을 살아가면서는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은 사실은 아니긴 하긴 한데, 예. 어차피 본인도 이제 42년 형이 뭐 이게 감형이 돼서 뭐 쉽게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뭐 그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뭐 간이 마음에도 없는 거 반성하는 척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하겠다라는 이게 표현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예 그 조주빈의 어떤 성격적인 면이 잘 부각된 그런 행동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무슨 뭐 고도의 뭐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뭐 사람들 모은다든지 이런 전략적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42년 살아야 되니까 뭔가 소일거리가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아니, 그것도 있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스트레스 푸는 거지. 자기의 다른 사람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나는 사실은 이런 게 내 건 이거고 이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와는 다르다. 나는 원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좀 알려서 예.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자 네. 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좀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 동기는 아주 심한 어떤 그 컴플렉스가 있거나 열패감에 빠지거나 그 패배주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본인은 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열등감에 많이 빠져 있는 아주 중증의 관종 같아요. 관종은 맞죠. 네, 중증의 관종인데 자꾸 뭔가를 글 자체 전개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현학적인 표현도 맞아요. 있고 본인은 굉장히 좀 지적인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좀 다른 존재다라는 그런 뉘앙스와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텔레그램에서 한번 갓갓 문영욱하고 만났다가 처발렸는데 그게 한번 또 텔레그램 상에서는 걔네들 상에서는 되게 또 그쵸. 무용담처럼 네. 그렇게 회자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얘기, 법철학적인 얘기도 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SNS 상에서는
모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흉악한 범죄자들이 그 우상으로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또 추앙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죠. 과거지만 그 김태촌이나 조양은 이런 예, 조폭들 예. 조폭들도 옥중 편지, 옥중 활동을 통해서 결혼 다 하고 다 잘 살았어요. 그렇죠. 네, 다 잘 살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세계를 잘 아는 이런 조주빈 같은 범죄자가 계속 관심을 끌고 이렇게 된다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건 또 이제 2차 가해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에 좀 우려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조주빈의 블로그 활동, 그러니까는 본인도 국민이라고 하니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현할 자유, 이 부분, 이게 이제 그 조주빈의 블로그 활동하고도 맞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 헌법 21조 1항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사람이고 이제 범죄자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하거나 하는 권리를 헌법상 자유롭게 말하는 권리 자체를 이렇게 차단당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세계들 잘 알고 있고 그 파급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했는데 그 아까 첫 번째 차단된 블로그를 아마 차단될 걸 예상을 하고 블로그를 2개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2개의 블로그가 같이 이웃으로 되어 있고 서로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블로그를 또 연동해가지고 해놓고 처음에는 이제 조주빈하고 그다음에 JJB라고 해서 본인을 알리라고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그 문제가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지났잖아요. 이렇게 차단된 지. 근데 또 못 믿을까봐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옥중에 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내부 문건을 올려서 내가 맞다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관련해가지고는 막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국민에게는 표현 자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 조주빈이 뭐 이 사건에 관한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일상적으로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블로그에 올린다 그러면 나 오늘 뭐 그 교소 내에서 어떤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일기든지 뭐 이런 형식의 수필식의 뭐 글을 썼다. 뭐 이거야 뭐 사실은 뭐 굳이 뭐 막아야 될 필요까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자기 사건에 있어서 어떤 뭐 여러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얘기라든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표현 자유가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러면 당연히 그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한 일 때문에 자기네 권리가 충분히 제한될 수 있는 거라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런 거라면 사실 이렇게 블로그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한테는 사실 악몽 같은 일이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완벽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뭐 어떤 특정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범죄자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이런 외부적으로 알려서 그러니까 뭐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다른 사람 대화로 얘기하는 거야. 그걸 막을 필요 없겠죠. 예. 다만 이렇게 외부에 누구라도 알거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한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사건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 희석될 거예요. 분명히. 옛날에 그 심각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잊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심각성보다는 오히려 조주빈이 자꾸 자기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듣다 보면 자꾸 조주빈의 말에 동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이제 세뇌가 될 수도 있는 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비난받고 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또 이제 뭐 추앙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표현의 자유를 뭐 무조건적 허용해 줄 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은 범털이라고 하죠. 범털. 네. 그러니까 아주 재력가, 권력자 이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면
빵잡이를 앞세워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예. 제가 참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조주빈의 이 블로그 글을 보면 이미 자기가 범털화돼서 주위에 있는 재소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 것 생각이 돼요. 같아요. 예. 너 이거 가져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너 이거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힘을 써줄게. 또 얼마나 말을 잘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이 과거에 했던 범죄 행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폰을 쏙 빼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징벌 의결서 같은 것도 그냥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넘겨주는 것이 결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이용당하는 거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범죄 행각이라든 범죄 특성은 과거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직원들 다 그래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해서 뭐 협박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하수인들도 보면 대부분 또 미성년자들도 많았었고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방치가 된다면 이번에 여기서 확실하게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더 지속될 것이고 커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유영철도의 그 옥중 편지를 여기자가 그때 출판하려고 하니까 그게 난리가 나서 그냥 회수했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천히 이제 다른 범죄로 인해서 얘를 잊게 될 때쯤 되면 또 글을 올리고 또 글을 올리고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뭐 대도 조세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변호했던 변호사가 이제 글을 쓰는 경우는 있었잖아요. 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변호사가 봤을 때 어떤 이러이러한 뭐 것으로 뭐 범죄를 저질렀고 뭐 내가 만나보니 이렇다더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쓸 수는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이러다가 뭐 이렇게 뭐 약간 본인의 사건 같은 거를 일지처럼 올리거나 해서 예. 그럼 그거를 약간 추앙하거나 추종하는 세력이 모범 범죄나 그런 걸 보면서 약간 또 한 번 너네가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 아버지가 인 거를 알려지게 함으로써 차단했지만 나는 또 할 수 있다. 약간 그걸 보여준 본인의 그 이상한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모방 범죄 거기서 그 재소자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뭐 교도소 안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강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충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악의 노하우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이번에 확실히 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재소자에도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참여하고 성실하게 형을 이행한 그런 모범적인 재소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라든지 아니면 에세이라든지 본인이 이렇게 참여록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주는 그런 높은 수준의 문학 서적도 펴낸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유튜브 업종 최후별로는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이 동영상 아래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감사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최후별론이었습니다.